네, 안녕하세요. 포메이커스입니다. 자, 오늘은 그 3D 프린터와 로봇 제작의 만남, 미래 제조 기술의 핵심 이야기, 이렇게 3D 프린터와 로봇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로봇에 관심이 있는 분야. 제가 한 2018년 정도, 한 8년? 2018년? 이 메이커 유튜브를 채널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저도 그때 이제 메이커인데 그냥 어떤 기계를 다루거나 뭐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목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위주의 작업을 했는데 그때 3D 프린터와 또 기계 제작 그리고 아두이노 코딩 이런 데에 상당히 그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가 이게 붐이 일었는지 아무튼 근데 어느 순간 이 3D 프린터나 이 아두이노가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만 해도 상당히 그래도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3D 프린터도 그렇고 근데 어느 시점이 딱 지나서는 이게 그 좀 이렇게 사그러들었다 그래야 되죠. 사그러들었습니다. 자, 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3D 프린터가 이렇게 뭔가 출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앞으로는 이게 3D 프린터가 좀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아두이노 코딩이나 이런 것들도 뭐 AI가 나와서 코딩이 이제는 필요 없어진다. 뭐 코딩에 굳이 이제는 AI가 다 해주니 코딩이 그렇게 코딩을 굳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코딩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뭔가를 제작을 하거나 기초부터 뭔가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기계 하나하나의 부품, 자 예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로봇을 관심을 2025년부터 로봇을 관심을 가지고 이제 좀 그래도 나름대로 몇 년 동안 뭐 아두이노 코딩도 좀 공부하고 뭐 기계의 모터에 관한 부분들도 좀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3D 프린터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근데 이게 단순히 3D 프린터만 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뭔가를 출력을 했다. 근데 이렇게 형태만 가지고서는 이게 어떤 그 흥미 또 뭐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현재까지도 그렇고 뭐 아두이노 코딩도 그렇고 뭔가 내가 이게 지금 옆에 이 코딩 모터를 제어 테스트를 돌리고 있는데 이런 제어를 해서 뭔가 모터를 구동하는 것들도 이게 어느 정도 흥미가 있고 사람들한테 이게 와닿으려면 뭔가가 이 다음 단계가 필요해요. 네. 자, 다음 단계. 뭐냐면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로봇인데 변신 로봇입니다. 변신 로봇. 자, 예전에는 이 이렇게 원래 자동차였다가 이렇게 구조를 막 바꿔가면서 로봇으로 이렇게 변신하는 건데 이게 뭐 뗐다 붙였다 하는 것이 아니고 관절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얘를 구부리면 조립이 그러니까 뗐다 붙였다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걸 꺾어가면서 관절을 꺾어가면서 자동차로 변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이 전시회를 갔는데 이 관절에 꺾는 것조차 이제 모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딱 자동차로 변신 버전을 딱 누르면 얘가 알아서 모터가 타타타닥 순서대로 꺾어지는 거죠. 자, 뭐 예를 들면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6번, 7번 이런 스텝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발목 모터 움직임, 그 다음에 뭐 허리 움직임, 그 다음에 가슴 움직임, 그리고 뭐 아무튼 이런 순서대로 딱딱딱딱 사람이 이렇게 꺾는 순서대로 그 모든 동작을 모터를 이용해서 코딩을 해놓은 거죠. 꺾는 동작을 모터가 그 순서대로 딱 꺾이고 몇 초 후에 뭐가 또 꺾이고 몇 초 후에 뭐가 꺾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이제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다. 그리고 이 관절에 꺾이는 것들도 이게 지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만약에 조금 더 견고하게 알루미늄이냐 이런 것들로 하고
견고하게 여기에 모터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꺾이죠. 이게 구조적으로 뭐 엄청난 여기에 처음에는 이게 신기했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들은 이제는 뭐 이거 장난감을 사러 가면은 뭐 변신 로봇은 뭐 요즘에는 다이소 가도 변신 로봇이 있잖아요. 다이소 가도 이렇게 꺾어서 자동차로 변신하고 로봇으로 변신하고 한 5,000원 미만대도 변신 로봇을 구매를 할 수가 있는 시대인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기구적으로는 이제는 문제가 없다 이게. 이제 여기다가 아마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여기다 이제는 그 모터를 달아서 모터가 알아서 딱 버튼을 누르면 뚜두두둑 이렇게 움직이는 장난감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수요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 장난감에도 지금도 나오고 있으면 고가이겠지만은 그때 제가 전시회를 갔을 때 본 것처럼 트랜스포머가 이렇게 실제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 나왔지만은 상당히 비싸죠. 현재까지는 그게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발 용도로 만든 거니까. 근데 이제는 모터를 달아서 그런 게 가능한 게 나온 거죠.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해서는 안 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폭발적으로 이게 그 3D 프린터나 이런 코딩 이쪽이 그 컨트롤러 이쪽이 되게 가게 되는 건 뭐냐면 AI가 나왔다는 게 AI 챗 GPT 뭐 인공지능 이런 거. 네? 왜냐면 스스로 학습해서 스스로 자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장난감이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건 다 돼요. 구조적으로 문제 없어요. 모터를 달아서 움직임도 구현이 코딩으로도 가능했어요. 근데 이게 별 관심을 끌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얘가 스스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판단을 해서 자기가 뭐 청소를 하거나 물건을 집어서 옮기거나 하는 게 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되면은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뭐 많은 부분에 로봇을 사용하게 되니까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누구나가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컨트롤러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우리 지금 이렇게 컨트롤러 뭐 X축, Y축, Z축 이렇게 움직임을 해서 이게 모터를 이렇게 움직이게 해놨지만 이제는 정말 이런 뭐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붐이 일어나면은 아마 나중에는 이 컨트롤러 자체가 눈의 움직임, 눈 아래 움직임, 입술의 움직임 각각의 그냥 버전대로 그냥 코드가 이렇게 각각의 뭐 10개의 코드를 꼽아서 1번 모터, 2번 모터, 3번 모터는 목의 움직임, 4번 모터는 발목, 뭐 5번, 6번, 7번은 발가락의 움직임, 그리고 뭐 허리의 움직임, 가슴의 움직임 이런 식으로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컨트롤러가 있다 그러면 아마 엔비디아나 이런 어떤 반도체 회사에서 만들게 되겠죠. 이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하면은 그 시장성이 있고 이게 돈이 된다. 그러면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뭐 작은 거부터 시작해서 단순한 거부터 시작해서 아주 고성능의 예를 들면 뭐 취미용으로 만들 수 있는 뭐 휴머노이드 로봇 컨트롤러부터 시작해서 고성능 정말 산업용으로 만들어지는 컨트롤러. 뭐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이거죠. 초보자용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미만대 어떤 뭐 컨트롤러라 그러면은 뭐 목의 움직임이나 팔의 움직임, 뭐 관절의 개수겠죠. 관절의 움직임이 뭐 10개냐, 20개냐, 50개냐, 100개냐에 따라서 그게 부드러운 형태를 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그 제어되는 것들을 모터 하나하나를 꼽아가지고 그냥 꼽으면 그냥 만들어지는 거. 꼽으면 만들어지는 거. 꼽으면은 모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얘가 꺾이는 각도는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고 자 이제 얘가 걷는 동작을 해라. 그러면 인공지능이 학습된 이 컨트롤러가 걷는 동작을 하라 그러면은 뭐 1번, 2번, 3번, 4번 모터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고 뛰는 동작을 해라 그러면은
가슴을 약간 눕혀가지고 뛰는 동작을 하는 게 뭐 5번, 6번 모터를 스피드하게 움직임을 구현을 하는 것들을 코딩을 하지 않고 코딩이라는 개념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용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안에서 제어를 한다는 거예요. 제어를. 이 제어까지는 만든다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런 제어기가 분명히 나오는 날이 있다. 근데 이걸 굳이 내가 왜 해야 되냐? 이게 굳이 우리가 이 로봇을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고 일상생활에 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기계를 뭔가를 만들거나 뭔가를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 때도 이러한 시대가 온 거죠. 이제 이러한 시대가 온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3D 프린터를 주려고 하다가 이게 3D 프린터라는 게 지금까지는 그냥 형태만 이렇게 단순히 그냥 인형 뽑기만 만들어내다가 이제는 이게 학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참 좋은 게 3D 프린터는 내가 뭔가를 기구적으로 다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만들어 가지고 이거 깎지 않고 하나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이게 변화, 그러니까 움직임의 변화를 만드는 거는 이건 또 상황이 틀리지. 내가 단순히 코딩을 공부했는데 그냥 그 공부하고 뭐 센싱 받아서 뭐 모터 움직이고 하는 것들은 까지는 되는데 더 이상의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뭐 이게 뭐 단순히 그거는 뭐 원래 있는 거 아닌가? 그냥 X축, Y축, Z축 움직여서 그냥 CNC 기계 만들고 움직이고 원하는 위치 표적대로 그냥 좌표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는 그게 뭐 특별한가? 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었는데 AI,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뭔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아마도 학습의 키트가 지금은 CNC 컨트롤러, 아두이노, CNC 컨트롤러, 마하3 컨트롤러, 자작 기계 만들기 컨트롤러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컨트롤러가 아니고 휴머노이드 로봇 컨트롤러 같은 게 나온다는 거죠. 컨트롤러. 팔, 다리, 눈의 움직임, 머리의 움직임, 가슴의 움직임, 다리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모터를 잘 해서 이런 기구적으로 잘 만들어서 뭘로 이용해서 혼자 자작으로 만든다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런 기구적으로 잘 만들어서 자 머리는 빼고 다리만 한다. 다리를 만들어서 자 여기다가 이게 뭐 AC 서브 모터든 뭐 감속 모터든 뭐 AC 서브 모터든 뭐 스텝 모터든 어찌되었건 DC 모터든 어찌되었건 간에 이런 모터를 가지고 해놓고 여기다가 잘 만들어진 컨트롤러를 입력을 시켜놓으면 내가 달려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사람의 인식의 음성을 받아들여서 그냥 달려가는 거죠. 그게 사람이든 강아지든 어떤 형태든 기계든 뭔가가 움직임을 구현을 한다는 거죠. 밸런싱을 잘 맞춰가지고 몸의 균형을 잘 맞춰서 이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달리다가 뭔가가 나타났을 때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뭐 라이다, 뭐 센서, 뭐 또 뭐를 인식해서 멈추는 기능 그런 것까지 나오겠죠. 컨트롤러. 이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상당히 급격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잘 응용을 하면 뭐 로봇을 만드는 회사든 뭔 회사든 많이 그런 것들을 응용을 하는 시점이 2025년 이후에는 아마 어마어마한 챗GPT나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서 나오는 현재까지는 코딩에 의해서 내가 뭔가 다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뭔가 지시해 놓은 것만 명령을 해 놓은 것만 그게 움직였는데 이제는 저기 AI 이쪽에서 뭔가를 만들었다잖아요. 걔네들이 컨트롤러가 여기에 사용되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쉽게. 그래서 그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니고 원래 기계에 있던 것들을 이제는 움직임을 구현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기술력은 원래 있었던 것 같아요. 기술력은 기구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다 잘 만들고 이런 장난감도 이렇게
복잡한 구조지만 이게 탁 제어되고 막 움직임을 있는데 이게 뭐 특별한 기술이 아니고 다 여기다 이제 모터를 달기만 해서 이 모터를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가에 관한 건데 그게 이제 나온 거죠. 손가락의 움직임도 물론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은 난이도가 있겠죠. 난이도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단순히 걷느냐, 발만 움직이느냐, 손을 움직이느냐, 목을 움직이느냐, 얘가 어떤 음성을 들었을 때 그거를 판단해서 뛰느냐, 걷느냐, 아니면 앉느냐 이런 것들을 다음 단계들을 찾아가는 거죠. 주제는 3D 프린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나 큰 주제다 보니까 그래도 오늘은 3D 프린터와 로봇 제작에 관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공부라는 것도 그렇고 어느 정도 성장 이게 꾸준히 자기가 뭔가를 할 하나의 분야를 해간다는 게 해도 이렇게 이게 별 진전이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3D 프린터나 제가 이 아두이노도 되게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고 사람들한테도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고 막 기계, 센서, 움직임, 모터의 움직임, 모터 제어 이거 너무 관심이 있어서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3D 프린터도 이거 뭐 깎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런 3D 프린터를 가지고 뭔가를 기계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가공을 하면 여기다 모터 장착시키고 하면은 단순히 현재로서는 이제 팔의 움직임이겠죠. 물론 코딩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부터 테스트 왜 쉬우니까 다운받아서 바로 이렇게 하면 자기 알아서 움직이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학습을 해서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D 프린터도 단순히 인형 뽑기를 만들어내는 3D 프린터가 아니고 이제는 3D 프린터를 응용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만 해서는 안 됩니다. 3D 프린터 하나만 해서는 그냥 이게 하나만 해서는 내가 뭔가를 표현한다는 것 자체는 되게 힘든 것도 어떤 뭐 단순히 그냥 형태만 만드는 거지 그 이상을 가기에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3D 프린터와 여기다가 어떤 기계 제어를 같이 접목시킨다. 그러면은 살짝 업그레이드 있습니다. 살짝이 아니고 거의 2배, 3배로 완전히 확장될 수 있는 그 기능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인공지능까지 더 업그레이드 시켜놓으면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 잠깐만요. 여기 좋은 그림이 있네. 이거 제가 서치해서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런 그림 단순하잖아요. 어떤 로봇 회사에서 올려놓은 것 같은데 다 로봇이잖아요. 로봇. 뭐 관절 여기 감속기, 감속 모터들을 이런 뭐 그냥 모터라고 그럴게 모터들을 얼마나 많이 달아놓느냐에 따라서 관절이 꺾이는 것들이 다양하죠. 이렇게 발목까지 꺾입니다. 이렇게 이거 이렇게 다 연결시켜 놓고 컨트롤러에다가 이거를 번호만 매겨서 1번, 2번, 3번, 3번, 20번이나 20번 꼽아 놓으면 얘가 인식을 해서 컨트롤러를 잘 만드는 회사에서 이런 어떤 컨트롤러를 잘 만드는 회사에서 이미 그건 그 나름대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구를 해서 잘 만들어내겠죠. 달리기를 하려면 몇 번 모터를 어떠한 스피드로 어떠한 가감속으로 속도를 내서 달려라. 뭐 하중값도 계산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아무튼 그런 원리로서 구조 설계가 다 나와 있잖아요. 설계. 모터 움직여요. 꺾이면 움직이잖아요. 모터 움직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수치대로 다 꺾고 움직이잖아요. 용량을 얼마나 크게 할 것이냐. 작은 모터를 가지고 얼마나 최적의 인간에 맞춰서 아주 최적화시켜서 그것을 만들어내느냐. 모터가 관건입니다. 두뇌도 중요해요. 두뇌가 가장 중요하죠. 두뇌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두뇌가 없으면 사람이 죽은 거나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두뇌, 컨트롤러 같은 두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에.
가장 좋은 두뇌 있잖아요. 지금 제가 찍고 있는 핸드폰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두뇌가 명령을 얘네한테 그냥 죽어 있는 모터,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모터한테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예전에 하나하나 팔 움직임 조이스틱 가지고 움직여가지고 1호 팔 움직이고 2번 모터 조이스틱 가지고 움직이고 신호 보내서 움직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스스로 판단을 해서 지가 알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제가 저기에 무슨 과자를 가져와 그러면은 눈으로 돌려보겠죠. 모터를 사방을 인지하고 과자를 인지했으면 학습을 했으니까 저게 과자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걸어가서 모터를 움직이겠죠. 움직여서 집어와서 가져오는 거. 쉽다. 단순한 원리다. 더 쉽게 시간은 갈수록 그런 기술들은 더 많이 발전할 거고 더 빨리 쉽게 다가올 거고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 가서는 이러한 장난감에도 이런 그냥 쉽게 우리가 장난감을 구경해서 얘한테 그냥 걸어가서 뭐 물건 집어와 하면은 이렇게 가서 집어오는 거죠. 요거는 장난감. 좀 비싼 것들은 이제 산업용으로 나오는 거 그런 거겠죠. 자동차도 미니 RC카가 있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있고 이런 거잖아요. 미니 RC카도 자동차는 다 움직이는데 단지 크기가 작다는 거고 그리고 가격이 싸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비싸고 대신에 성능이 좋고 고성능의 기능이 용량의 큰 모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큰 거고 그 차이인 거죠. 인공지능도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에서 쓰이는 휴머노이드 있을 거고 장난감에도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휴머노이드와 똑같은 장난감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 것들을 쉽게 좀 과장해서 뭐 5,000원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그냥 쉽게 구입하는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은 근데 뭔가를 시도하거나 공부할 때는 자신감이 중요한 거니까 쉽다. 어려운 게 아니다. 뭐 있는 기술들 아니야? 이런 도전 정신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뭐 원래 다 있는 것들을 가지고 조합을 한 거지. 그게 뭐 특별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뭐 원래 있던 것들을 가지고 트랜스포머 움직이는 것처럼 원래 각각의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어마어마한 많은 기계를 만들어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뭐 휴머노이드 로봇은 어떻게 보면은 모터 몇 개를 가지고 모터를 가지고 관절의 움직임을 구현하는 거고 손가락에 하나하나의 움직임에 뭐 모터가 되든 심줄이 되든 와이어가 되든 뭐 기어가 되든 뭔가를 가지고 이렇게 찝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거는 이미 엄청난 기술이 아닌 거고 그냥 시대에 그러니까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 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죠. 빨라진다는 건 뭐냐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 기술이 금방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현재 그 기술들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엔지니어적인 능력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얼마나 최적화시키고 소형화시키고 근접하게 사람들이 정말 친근하고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느냐는 이제 계속 이어져야 될 부분인 거죠. 그래도 AI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터닝 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 이거 하나로서 기계로 움직임을 만드는 거예요. 학습에 의해서 뭔가를 스스로 자율이라는 말, 자율주행, 자율뭐뭐 이 스스로 뭔가를 판단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큰 변화가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메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